대학교 교직원으로 10년 하고 관두고 이거 10년 됐습니다. 저희가 품목이 1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나올 때는 한 4억까지 나오고요. 50% 정도는 순이익이 지금 아파트도 샀습니다. 실자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육묘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육묘도 굉장히 다양해요. 실생 위주의 육묘를 하고 있거든요. 실생이라고 하면 씨앗을 파종해서 키워서 정식하는 걸 실생이라고 하거든요. 봄에 시장에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모종들이 있잖아요. 고추서부터 상추, 토마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납품을 하고 고추 심을 때쯤 되면은 농약방 그리고 가까운 농협의 고추 모종이랑 나머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종들을 길러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모종을 좀 키우고 계신 거죠? 일농장에서는 고추에서부터 호박, 토마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요. 이쪽은 고추가 조금 있고요. 대파 모종이 그리고 부추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문한 거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독 10동이고 땅은 2,000평이지만 실평수는 1,600평 정도 합니다. 여기만요. 대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와, 시장에 판매하는 대파도 있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야 될 시기는 4월 초 정도부터 아마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대파 묘종이라고? 네, 맞습니다. 대파 모종. 209 트레이에 들어있습니다. 209 트레이 한 구멍에 3알, 4알씩 씨앗을 집어넣습니다. 많으면 5알까지.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2,500판 정도가 아마. 근데 대파는 정식거리가 짧아서 몇 주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요. 보통 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000평 기준으로 한 200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시는 거 아니면은 어디가 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사가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90%가 계약 재배입니다. 농가 계약도 있고요. 농약방 그리고 농협들하고의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종을 재배를 하셨어요? 아니면 그전에 어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교 교직원으로 10년 하고 관두고 이거 10년 됐습니다.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 모종을 선택을 하신 건지? 부모님이 지금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굉장히 작게 한 군데 농약방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조금씩 기르시는 소작농이셨는데 회사 사정도 있었고 제 일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들 40전으로 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40전에는 좀 그 회사에 있을지 다른 일을 할지 한 30대 초중반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더 늦게 시작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 해서 정확히 10년 전에 회사를 관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직원 생활 했을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좀 더 행복하세요? 장단점이 있죠. 여가나 이런 거는 아직 그때가 좀 그립기는 하고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지금이 좀 더 좋고요. 대신 여가는 손을 놨습니다. 예. 벌이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때는 딱 월급 받고 마통으로 생활했고요. 지금은 빚이 많이 들어갔지만 아파트도 구매를 하고 또 토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모종 재배만 이제 전문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아, 다른 것도 하고 계세요? 복합농입니다. 부모님도 같이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현재도요. 밭농사, 노지농사 한 5만 평 정도 하고 있고요. 저도 대파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 육묘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육묘 중에서도 고추 육묘가 매출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의 카탈로그만 보고서는 제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시범포해서 심어보고 좋은 품종들을 내년에 또 파종을 해서 적극 농민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 대파 그리고 쌀 농사를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묘도 하시고 네, 밭농사도 하시고 네. 수도닥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세 가지를 동시에 몇만 평 정도 짓고 계신 거예요, 총? 6, 7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밭이 한 5만 평 되고요. 하우스가 5천 평, 수도작이 1만 2, 3천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잘 돼 있어요. 저는 파를 심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심거든요. 예전처럼 인력이 오셔서 손으로 다 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를 심듯이 기계로 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반반 심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하세요? 쉴 때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파종은 12월부터 하고요. 노지작물이 11월 말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루나 이틀 정도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비가 엄청 많이 온다든지 어쩔 수 없이 쉬지만 특별히 쉬는 날짜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좀 쉬셔야지, 안 그러다 큰일 나요.
요새 들어서 그 공감하고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은 직접 다 하신다기보다는 운영이고 경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계속하지만 육체적인 강도는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수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거예요? 창피하긴 한데 이 모종이 아직도 주력이고 수익이 제일 많고요. 노지에서는 사실은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서 규모만 늘려놨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재배를 9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밭작물은 굉장히 많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쉽게 많이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수도작 자체는 평수는 12,000~13,000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익 자체가 발생 자체가 작기 때문에 농사는 같이 짓지만 아버지 수익으로 가고 있고 저의 수익은 대부분 육묘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뭐 재작년 기준으로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잘 나올 때는 한 4억까지 나오고요. 안 나올 때는 한 2, 3억. 어느 정도의 계약 재배는 있지만 계약을 하고도 안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판매가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순 마진으로 따진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계산기 안 두들겨 봤는데 50% 정도는 네, 순이익이 네. 모종으로 하시는 게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네. 수익 구조가 좀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인 건지. 판로가 마련돼 있다면 여주 이쪽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여주, 안성, 용인, 양평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판로들은 직접 뛰셔서 확보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돌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판로가 확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육묘는 1년 농사이기 때문에 농약방이라든지 농협들이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 늘어나니까 만족하시면 다른 분들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군데에서 13군데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여주가 대다수긴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주 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들까지.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밑에서부터 정식을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아래에서 모자르면은 아랫지방으로 내려보낼 때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가질러 오실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정기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물건을 모자르는 걸 가질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처럼 많이 하시지 말고 육묘장 하시는 분들 보면 작게 규모를 하지만 직매점을 하시면 도매로 내는 것보다 수익은 더 높아지죠. 여기 한 하우스에 한 가지 모종만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 가면 양파도 있어요. 같은 환경이잖아요. 네네네. 같은 환경 안에서 모종이 같이 잘 자라나요? 그거를 비교해서 저희가 한 하우스 안에 파종을 하죠. 양파가 원래 가을에 심는데 가을에 심고 죽어서 이제 땜빵 하시려고 시장에서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양파고 네, 한 구멍에 여기가 파는 3개, 4개, 5개씩 집어넣고요. 양파는 하나씩 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구멍에 여러 알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5알이 들어있네요. 요걸 심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양파는 한 구멍에 하나를 집어넣어야 하나가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가 파종을 하고 있어요. 하우스 안에 있는 온도를 몇 도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발화온도라 그러는데 싹이 나올 때까지 밤이건 낮이건 20도에서 25도는 유지를 시켜줘요. 전기로도 하고 등유난로로도 하고 보일러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 고추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잘 나가는 품종 기준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품종을 정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추는 제가 심어서 좋은 품종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품종이랑 파종 날짜 그리고 저희 육묘 등록 번호거든요. 이건 진짜 제에서 받는 판대기에 표시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는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3군데 하우스를 계속 순환합니다. 8시에서 8시 반에 이불을 열고요.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가 비닐을 열고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측창 열어서 온도를 맞춰주고 있어요.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있긴 있을 텐데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 게을러져서 안 돼요. 그리고 하면서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수동으로 오픈을 해야 어디가 말랐고 이런 걸 체크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이 한 번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더우시죠? 이거 좀 차가운 만큼 내릴까요? 좀 그늘이 졌지요 이제? 오 시원해져요. 막 네네네. 확 느껴져요. 낮 시간에 무조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네. 갈수록 많이 찾으시는 어떤 품종들이 있나요? 저는 전문 농가를 상대하기보다는 텃밭농 그리고 취미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이제 조금씩 심어서 드실 분들이 주력이거든요. 특이한 품종들 오이가 있지만 요새는 미니 오이, 단호박이 있지만 미니 단호박, 수박도 옛날처럼 큰 거 말고 애플 수박 그리고 속이 노란 망고 수박, 뭐 망고 참외, 토마토도 저희가 알고 있는 큰 토마토, 방울토마토 말고 대추 방울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사이즈가 탁구공보다 조금 큰 것들로 품종 개량이 되어서 나온 것들 마트 가보시면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것들도
모종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찾으세요. 고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하향 산업이고요. 수입산도 많이 들어오고 집에서 하는 김장 문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종의 판매부터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물을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주의해야 될 점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온도와 물 그리고 병충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품목이 다르면 물을 줘야 되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절대 안 하고요. 손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키가 안 맞는다면 물을 조금 더 키를 맞춰주고 물을 일반 물을 주시나요? 아니면 비료 좀 섞인 물을 주시나요? 대부분 일반 물을 주고요. 한 2주에 한 번씩 비료물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고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품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30가지가 넘어요. 회사들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종자 가격에 따라서 한 판의 가격도 다르게 하는데 도매 가격을 15,000원부터 한 2만 원 이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는 것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아까 대파 같은 경우는 도매 기준으로 뭐 6,000원짜리 있고 7,000원짜리 있고 고추가 종자 비용이 비싸고 90일 정도 저희가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기르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에 단가가 좀 세고요. 종자를 가지고 오실 때 따로 이렇게 받아오시는 곳이 있어요? 저랑 거래 안 하는 회사들은 농약방 사장님들이 거래하시는 회사를 통해서 한 달을 거쳐서 갖고 오던가 아니면 종자 회사랑 직접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종 이 사업이 네. 일반 농사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근데 괜찮습니다. 팔로만 있다면 지금 현재 저도 다른 농사도 짓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문제점은 농작물의 가격을 농부가 정하지를 못해요. 직매를 한다든지 로컬푸드에 할 때는 본인이 정하지만 개통출하를 한다든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받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주는 값을만 받기 때문에 등락의 폭에 따라서 손해를 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수익이 더 낮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가격을 정하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은 좀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모종 키우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파머를 안 했을 때의 단점은 10시에 열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못 열으면 뜨거워서 다 타는 경우들도 병충해를 못 잡는 경우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얼마 정도의 자금으로 하우스를 몇 개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부모님이 하시던 하우스가 10동 2,000평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하면서 15동을 더 늘렸고요. 그러면서 3,000평 정도를 더 늘린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처랑 육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우면서 확장을 했던 거고요. 여기 할 때 제가 그래도 조금 싸게 들어간 편이고요. 토지는 제 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한 토지고 시설만 이중하우스에 관정하고 다 할 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 네. 근데 요새는 잘 지으려고 하면은 평당 3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평 기준 한 3억 정도. 농어촌공사가 아닌 토지주회랑 직접 계약을 해서 하우스를 지을 때는 한 2,500원에서 3,500원 정도를 그러면 1,000평 기준으로 1년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줘야 이제 시설을 올리게 해주시거든요. 더 비싼 데도 있고요. 아, 이 작물 좋은 것 같아서 모종을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의외로 잘 나가더라 하는 거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약제 예배가 아니면 사실은 종자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은 아까 좋은 말씀만 드렸잖아요. 제가 수익적인 부분 3, 4억이라고 그러고 50% 남다 그러면 누구나 달겨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해놓고 판매를 못하면 정식 시기를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1200립 기준 일반 고추 같은 경우 소매가 1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20판밖에 안 나와요. 20판에서 22판, 23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종자를 구입해서 트레이 값, 상토 값 진짜 심할 때는 전 여기 3동도 남겨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진다고 좀 속된 말로. 고추 모종 한 알이 170원 정도, 150원에서 170원이니까 50개를 하면 종자값만 8,5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상토 값, 트레이 값, 인건비 하면 요거 한 판을 길러내는데 10,000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생각외로 비싼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15,000원에서 2만 원 나간다 그랬죠. 종자에 따라서 좀 비싼 종자 기준으로 한 판을 팔면 10,000원이 남는 건 맞아요, 저한테. 근데 한 판 팔고 한 판 버리면 저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기르는 과정에서 조금 온도를 못 맞춰주면 발화율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종자 값이 비싼 건 50원, 60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종자에도 백신을 맞춰와요. 탄저병이라든지 칼라병이라든지 가격이 2배, 3배 종자값이 올랐죠. 근데 모종값도 그만큼 오르기는 했어요. 올랐지만 또 남으면 또 손해가 많아지는 상황도 있어요. 모종을 키우시면서 네. 가장 좀 이렇게 뿌듯했던 적은 있으셨어요? 사가신 분이 농사 잘 졌다 그랬대. 좋은 거 줘서 고마워. 나 많이 땄어. 기분 좋죠. 제가 나름대로 카탈로그를 보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지어서 좋은 품종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걸로 농사 잘 졌다 그러면은 진짜 기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네. 분명히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모종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농사들도 뭐 1, 2년 안에 기술을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종은 더 쉽진 않거든요. 고추 모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품목이 1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특성도 배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정말 피부로 부딪혀서 아니면 부모나 친하신 분들한테 가서 1년, 2년, 많게는 3, 4년을 배우지 않으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종목만 하신다라면 뭐 그거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저처럼 다양하게 하시려면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계자를 양성하실 생각.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없을 때는 농업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다라면 한농대라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 되게 알차네요. 제가 뭐 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